뭔가를 항상 준비해 옵니다. 근데 엄 대표님 발표를 들으면서 내가 얘기 안 해도 똑같은 얘기인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들어보면 실제 비슷할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드웨어 스타트업을 2번 했고 하고 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엑시스에 14년 반이 걸렸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깨달음의 깊이가 더 깊지는 않습니다. 풀어내는 방식이 다를 것 같아요.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 스타트업 더 웨이브톡, 저는 대표 김영덕입니다. 이게 모토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꾸고 그 꿈이 지구를 한 바퀴 도는 거라면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언젠가 누군가 화성에 도시는 못 세우겠습니까? 시간 제약이 없다면. 어떤 일을 어떤 시간 내에 주어진 최소한의 자원과 정보로 해놓는 것, 그걸 하기 위해서 처음에 이 영화를 대학교 때 봤을 때 번역이 잘 안 되더라고요. 힘들게 죽어? 죽도록 힘들어? 죽도록 고생하기. 이 자리에 있는 중1 우리 아들 언어로 치면 그렇게 고생했던 얘기. 왜 그렇게 고생했을까? 5명의 사람을 거치면 지구상에 있는 그 누구하고도 연결된다고 하죠. 제가 했던 첫 번째 사업은 이 3사람의 사업과 모두 관련이 있습니다. 2000년에 리튬이온 2차 전지 사업을 창업했고 그 세상에서 가장 큰 시장이 될 사업으로 수십억의 투자를 단기간에 받았고 그리고 첫 번째 프로덕트를 성공적으로 만들어서 게이츠 형이 새롭게 시작하는 와이어리스 워치에 납품합니다. 그게 다였습니다. 그 이후로 8년 연속 적자를 받고 회사는 자본 잠식이 됐고 50억의 연대 보증을 쓰고 그리고 CTO로 공동 창업했던 제가 2008년에 CEO가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와이프는 울면서 말렸지만 이 회사 망하면 50억 연대 보증 때문에 우리 한국에서 못 산다. 근데 내가 미국 가서 잡을 자신이 있다. 그러니 한 번만 믿어주시오. 오바마가 새로운 텍스 리턴 정책을 쓰고 미국에 없던 리튬이온 전지 사업을 버리고 싶었던 미국의 한 대기업이 2,500만 불로 저희 기술을 라이센싱 해갑니다. 그걸로 한 번에 모든 빚을 갚고 사원 아파트를 사고 많은 재밌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회사는 점점점 잘 됐고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마지막 유작 프로젝트로 진행했던 아이워치 프로젝트에 저희가 또다시 채택이 됩니다. 결국 그 사업은 잘 안 됐지만 회사는 점점 나날이 좋아졌고 저는 이미 2대 주주, 3대 주주로 내려섰고 제가 갈 길이 달라서 자의반 타의반 적지 않은 돈을 벌고 회사를 떠나게 된 그런 얘기 중에서도 첫 번째 8년 동안 그렇게 나름 잘난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시장에서 프로덕트를 내고 저런 사람과 일을 했는데 왜 그렇게 고생했는지, 지금 다시 하면 왜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되는지,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입니다. 거울 속의 사자가 내가 아님을 알게 되기까지 꼬박 8년이 걸린 거죠. LG화학의 리튬이온 2차 전지가 채양산되기도 전에 3명의 카이스생이 나와서 회사를 만들었고 6개월도 안 돼서 수십억의 투자를 받았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프로덕트가 게이츠 형이 미국에 있는 FM 브로드밴드 하나를 삽니다. 그리고 이 시계로 주식 정보와 날씨 정보와 기타 정보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CES 키노트에서 빌 게이츠가 말합니다. I'm gonna sell million watch every year. 그리고 우리 배터리가 그 안에 있었어요. 그런데 7만 개 팔고 저 사업이 망했습니다. 그게 사업이더라고요. 우리는 갖고 있는 모든 돈을 양산라인에 투자했고 그리고 사업은 망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품을 개발했죠. 실제로 저 1인승 도요타 전기 자동차에 저희 배터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속 적자를 받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시는 것처럼 많은 이유가 있어요. CEO가 잘못됐든 제품의 품질이 안 좋았든 아니면 적절히 투자를 못했던, 하지만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단 하나입니다. 수익이 나지 않는다.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돈을 벌지 못했고 세상에 있는 아무 VC도 더 이상 우리 꿈을 지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간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돌겠지. 근데 아마 그건 네가 아닐 거야. 이게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저의 후회입니다. 아이템, 라이센싱, 새로운 전자기기, MP3, 오토모빌. 그런데 우리는 왜 망했을까? 첫 번째, 리튬이온 전지로 사업을 한다 그랬을 때 저희 회사에 투자한 VC들은 나쁜 사람입니다. 아니면 멍청하거나. 그때 한 투자하지 않은 VC가 이렇게 말했죠. 이건 벤처가 사업이 아닌데. 리튬이온 2차 전지는 장치 산업이죠. 한 번 돈을 벌었다고 해서 계속 돈을 벌 수 없습니다. 엄청난 선투자가 이루어져야죠. 저희도 리튬이온 전지 사업을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는 리튬이온 전지를 사업하지 않고 만들지 않고 라이센싱하자. 그게 원래 목표였어요. 어느 날 보니까 생산을 하고 있었지만 아이템을 잘못 정한 거죠. 이미 아이템을 시작했다면 그 아이템에 대해서 차갑고 냉정하게 매 순간 다시 점검해 보지 못했던 게 치명적 실수입니다. 라이센싱. 그래서 저희에게 처음으로 라이센싱 기회가 옵니다. 대기업에서 사업부장이 이 라이센싱 하자 검토했고 마지막 연구소하고 미팅에 제가 혼자 갔습니다. CTO였으니까요. 저와 아는 분이죠. 저희가 나왔던 LG화학의 연구소장님이십니다. 김 이사, 김 CTO, 이거 양산되는 기술이야? 왜냐하면 저희는 기술을 개발했지 생산성까지 확보하지 못했잖아요. 그때 제 대답이 뭐였을까요? 소장님, 그걸 제가 어떻게 개런티합니까? 이게 정직한 걸까요? 과거를 과장하면 거짓말이 되지만 자기 꿈의 확신이나 과장을 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업하지 말아야죠. 저는 그게 정직한 거라고 착각했지만 그건 멍청한 거였어요. 어쩌면 교만한 거고. 왜? 나는 정직한 사람이니 내가 갖고 있는 정직한 느낌을 그대에게. 그리고 우리는 아무도 라이센싱 해주지 않는 그 기술을 가지고 생산을 시작합니다. 매일매일 돈을 잃어갔고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고 그러다 보니 블루투스, 그러다 보니 자동차까지. 어쩌면 선량하고 정직한 몇 명의 엔지니어들은 스트레이트나 어퍼컷에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들 모두 어느 한 분야의 전문가이기도 하니까요. 하지만 사업이라는 것은 마치 UFC처럼 종합 경기고요. 내가 발차기에 능하지 않아도 발차기가 어디서 날아올지는 항상 예측하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기술의, 경험의, 자본의 한계를 인정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위한 끊임없는 자기 변혁이 없으면 발차기에 맞고 쓰러지는 게 사업이라는 걸 그때 아마 깨달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2008년에 제가 대표를 맡았습니다. 55개 개인 연대보증이 있죠. 매달 월급이 밀립니다. 그러니 사람들의 눈치를 보죠. 그러니 일은 다시 안 되죠. 다시 월급을 못 주죠. 어느 날 아침 집에 와갖고 혼자 소주를 먹고 있는 보면서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어쩌면 이래서 사람들이 자살을 하는지도 모르겠다. 그런 날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한테 굉장히 영감을 주고 힘을 줬던 영화인데요. 여러분들 안 보셨으면 꼭 보셨으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윌 스미스가 자기 친아들하고 나왔던 영화인데요. 가난한 저 사람이 저 아들 키우면서 결국 끝끝내 월스트리트의 거부가 된다는 내용입니다. 끊임없이 그 사람도 저도 질문해. 나는 왜 일을 하는가? 드디어 2008년에 대표이사가 되고 나서 모든 걸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바꾸지 않으면 안 됐으니까요. 낮에는 영업하고 밤에는 생산하고 그렇게 소중했던 도요다에 납품하고 있던 대형전지 비즈니스 사업을 눈물로 접고 그리고 나와 함께했던 스카이 출신의 많은 똑똑한 친구들을 붙잡기 위해 무모한 회사의 원칙을 뛰어넘는 어리석은 칙을 하지 않고 결국 동지가 아니면 회사의 인재가 아니다. 그리고 나서 회사가 조금씩 좋아졌고 정확히 창업 9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냅니다. 그런 와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미국의 대통령께서 텍스 리턴 제도라는 걸 했고 미국에 있는 회사들이 열심히 새로운 리튬이온 전지 기술을 찾을 때 저희 회사가 살아남아 있는 거의 얼마 안 된 대한민국의 스타트업이었어요. 6개월간의 듀 딜리전스를 마치고 2,500만 불이 한 번에 그걸로 갚고 있던 모든 빚을 갚고 직원들 사원 아파트를 사고 어머님 아버님과 우리 모든 가족을 데리고 해외여행을 가고 어느 날 경로당에서 고스톱 치신 아버지에게 아버지 선물 하나 택배로 보냈어요. 고급 승용차를 기사시켜서 보내고 This part of my life is happiness. Why are I doing? 그런 것들이 사업을 하게 하는 힘이고 버티게 하는 힘이고 다이하드를 존버할 수 있게 하는 힘이고 그 안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네 가지 후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공을 위한 3C. 엔지니어였으니까 마케팅, 비즈니스, MBA 관련된 책들 많이 읽었겠죠. 처음에 두 번째 C는 기억이 안 납니다. 성공을 위한 마지막 C는 커넥션이었어요. 2001년, 2002년 제가 그걸 번역한 건 백인데? 줄인데? 지금 말로 하면 네트워크이죠. 네트워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 하면 내가 네트워크가 되고 싶은 사람이 돼야죠. 내가 저 사람에게 네트워크를 하려고 한다고 해서 되지 않거든요. 겸손하고 정직하고 야심 있고 꾸준하고 그것이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되는 이유이고 그 네트워크가 필요한 이유는 한둘이 아닙니다. 우리는 가족이 아니라 팀이다. 정으로 뭉친 조직만큼 한국의 스타트업을 크게 하지 못하는 이유도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니콘이 없는 두 가지 이유를 누가 얘기했는데요. 하나는 조직 운영이 가족적이다. 두 번째는 연대보증 때문이다. 왜냐하면 연대보증을 벗어난 사람이 100억, 200억 흑자를 내게 되면 다시는 그런 연대보증 사태를 겪지 않으려고 보수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게 되거든요. 인심은 곳간에서 나온다. 이게 제 좌우명입니다. 트럭 운전사, 택시 운전사 운전이 거칠죠. 절박하기 때문입니다. 회사가 절박해지면 험한 말들이 오고 갑니다. 그걸 이해해야 되고 어쩔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 말을 뒤집으면 곳간이 차면 인심을 내야 된다는 뜻입니다. 누구나 걸어서 지구 한 바퀴를 돈다. 빨리 하면 완벽하지 못해서 꾸지람 듣고요. 완벽하게 하면 늦었다고 꾸지람 듣습니다. 제가 신복으로 여기는 저희 직원이 저에게 컴플레인 한 건데요. 맞다. 그게 우리 임명이다. 저는 그래서 이렇게 소개하고 다닙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8년 연속 적자인 회사를 7년 연속 흑자로 만든 무거운 하드웨어 스타트업 연쇄 창업자. 저하고 함께 새로운 사업을 하고 있는 박원균 교수 그리고 마티아스 핑크 교수와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죽는 질병은 무엇일까요? 암입니다. 그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을 질병이 슈퍼박테리아입니다. 지금 현재 매년 6억 명이 감염되고 2050년부터는 1,000만 명이 감염돼 죽는다고 유엔에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 세계가 매년 쓰고 있는 금액입니다. 계산도 잘 안 될 만큼이죠. 왜 그럴까요? 200년 전에 파스텔 플레밍이 박테리아를 발견했고 그걸 보기 위해서는 최소 하루 이틀 키워서 현미경으로 봐야 됩니다. 지금도 여러분들의 소변은 감염 여부를 이렇게 검사 당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골든 스탠다드가 200년 동안 바뀌지 않았고 더 웨이브톡이 그걸 바꿔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먹는 물에는 항상 이물질이 있습니다. 들고 있는 건 이 샤워기 안에 넣고 쓰는 수돗물에 미국에서는 1993년에 40만 명이 수돗물에 감염됐고 그중에 120명이 죽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수돗물 말단에 센서가 없습니다. 정수장에는 센서가 있습니다. 그게 탁두개입니다. 그 가격이 2천만 원입니다. 저희가 10배 더 정밀한데 100배 더 싼 센서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내년에 빌트인 스마트 IoT 워터 센서가 내장된 정수기를 세상에서 보시게 될 겁니다. 국내 대기업이 양산을 결정했고요. 미국에서도 나오게 될 겁니다. 올해 CES 이노베이션에는 여러분들이 집에서 언제나 어디서나 여러분들이 먹는 물 그리고 여러분들이 마시는 공기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수질물 검사 센서. 가격은 10만 원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생명을 구한 대한민국 스타트업처럼
거짓말스러운 큰 꿈을 꿀 때 사람들은 말합니다. 가능하겠어? 언젠가는 그 꿈에 도달하겠지만 이번에는 제대로 된 시간하에 다이하드하지 않고 존버해서 도달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발표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김영덕이었습니다.